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녹색 건축사업과장입니다.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140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1건, 건물 2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3,651억 9,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준 가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 신축 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행정타운 건립입니다. 현재 평택시청 건물은 1993년에 준공되어 지속적인 증축과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지만 업무 공간 및 주차장 부족 등으로 근무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내 행정타운을 건립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새로운 도시 발전을 가속화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행정타운 건립 위치는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내 업무 6부지로 대지 면적 83,521.8 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47,315제곱미터이며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380억 원으로 청사 건립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가액은 1,230억 2천만 원으로 고덕 국제신도시 조성 원가로 계산하였으며 LH로부터 2023년 매입 예정입니다. 건물은 평택시청과 평택시의회로 건축되며 주요 시설은 민원실, 사무공간,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3년 국제설계 공모 진행, 24년 설계 착수, 25년 공사 착공, 27년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7쪽 가칭 배달이 생활문화 체육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원안 가결된 배달이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체육시설을 추가로 반영하여 생활문화체육센터로 건립하고자 변경심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하 주차장이 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 연면적은 1,162제곱미터 감소한 5,106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증가, 물가 상승률 반영, 체육시설 반영 등으로 약 91억 원 증가한 447억 원입니다. 건물 세부 현황으로 1층에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 2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 문화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건축 기본구상 용역 진행 중이며 24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25년에 공사 착공, 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행정타운 건립과 배달이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타운 건립은 2023년에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내 토지 83,521.8 제곱미터를 조성원가인 1,230억 2천만 원에 매입하고 2027년 12월까지 지상 9층 연면적 47,315 제곱미터 건물 1동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건물 취득가액은 2,149억 8천만 원입니다. 배달이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건물 취득 1개동 연면적 6,268제곱미터 취득가액 197억 8천만 원, 취득 시기 2023년 12월로 의결받은 배달이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생활문화센터와 체육센터를 복합화하여 배달이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변경하고 건물 취득 1동 연면적 5,106제곱미터 취득가액 271억 9,900만 원, 취득 시기는 2026년 12월입니다. 검토 결과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신규 취득 및 변경이 필요하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행정타운을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 기금은 어느 정도 모여 있죠? 그 22년 연말 기준으로 1,966억이 이제 지금 그 총 1,990억 원, 99억 중에서 3억은 아니 30억 정도는 그 지금 그 용역비로 집행을 했고요. 네. 1,966억 정도 지금 그 잔액이 있습니다. 앞으로 4년 정도면 연 500억씩 하면 2천억을 더 모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22년도 작년에 네. 그 이제 그 마지막 추경에 네. 일반 저기서 전출금이 이제 300억이 있었고요. 네. 공제예산 매각 대금이 한 200억이 좀 넘게 들어온 상태고요. 올해 뭐 세수 이제 그 저희가 세수입으로 이제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20억만 잡았지만은 네. 사실상은 21년도에도 한 190억 가까이 150억 이상 들어왔고 작년에도 200억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년 한 500억 이상씩 그 수입이 잡힐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이론상으로 차질 없이 된다면야 뭐 우리야 그러길 바라고 있는데 하다 보면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혹여라도 변수가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대책 같은 건 있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사업비에 대해서 토지 매입도 올해 이제 매입을 할 예정이지만은 그 토지 매입비 1,230억 중에서 네. 지금 이제 616억 정도만 먼저 절반 정도만 그 먼저 지급을 하고 네. 나머지는 4개년도에 따라서 그 분납하는 걸로 지금 그 LH랑 그 협약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154억 정도, 150억 정도 이상, 네. 160억 사이로 해서 이제 27년도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뭐 기금이 원활하게 잘 모아져서 우리가 뜻한 반대로 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러고 나면 지금 현 청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 청사는 이제 활용 계획이나 이런 거를 지금 방안을 지금 회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 외부에 지금 사업소가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소들이 일단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 이제 남부 쪽이 지금 이제 출장소 개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민원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종합적인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회계과하고 그거는 전문적으로 저기로 그 세부적으로 그 뭐 용역이라든지 이런 그 활용 방안이라는 걸 별도로 강구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또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새 청사로 가면서 현재 있는 그 청사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사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채워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저희 뭐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회계과에서도 그거를 이제 사전에 저희도 그거를 감안하고 있고 그래서 네네. 회계과하고 이제 미리 사전에 조율 중에 있는 상태고요. 뭐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해서 25년도에 공사 착공하면은 네. 뭐 바로 이전되는 게 아니고 27년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3년의 그 기간은 있습니다. 그때 뭐 용역도를 해도 늦진 않고 그때 맞춰가지고 세부적으로 지금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세부적으로 그런 그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뭐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뭐 만약에 이제 현재 그 시청이 북부로 이전하게 되면 뭐 그 뭐 지역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들이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체계적으로 이제 한번 그 활용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잘 개우셔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 북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의 중심으로 예,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김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제 청사 권리기금 무리 없이 잘 정립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제 삼성, 가장 크게는 아니지만 삼성에서 많은 세수가 지금 확보가 되고 있었고 그것이 더 늘어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제 예산안을 편성을 했었고, 근데 조금 기대보다는 못 미치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청사 권리 기금을 충실히 잘 정립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청사 권리 기금 삼성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수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지는 뭐 예측을 해봐야겠지만 그것은 줄어들고 청사 권리기금으로 더 많은 비용들이 쌓이다 보면 기존에 이제 뭐 시민들을 위해서 민생에 투자되었던 부분들, 복지 투자했던 부분들을 이제 줄여야 되는 당위성이 생기지만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다른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다라는 판단들을 논리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뭐 이제 과장님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함께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니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장님께서도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는 그렇고요.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배달이 생활문화체육센터 관련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국장님께서도 면밀하게 다 제 상황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제 주민들과 이제 말씀 나누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초반에는 이제 배달이 생활문화센터로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되다가 2021년 4월 달에 생활문화 센터와 체육센터를 복합센터로 하겠다 하고 복합화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최종 시장님의 승인을 얻었고 그 중에 이 서류를 보면 이제 소사불 지구 내에 있는 문화센터 부지에 체육센터까지 넣어서 복합화를 하고 그 인근에 있는 체육센터를 경찰서에 매각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매각 비용을 가지고 별도의 체육부지를 잡겠다, 매입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체육센터를 별도로 짓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선거 때 많은 주민분들이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복합화 시설을 추진하되 기존에 있었던 체육부지에도 체육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체육센터를 원래 부지에 체육센터를 짓겠다 하면 복합센터를 꼭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대로 그리고 체육센터는 체육센터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주민분들이 많은 이제 제안을 하는 과정에 미팅이 있었고 담당 당시 국장님이셨던 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복합센터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부터 관련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고 용역 형태로 해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고 2월 18일 다음 주로 예견되어 있는 2월 18일까지 그 용역이
진행이 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복합센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면 수영장 25m짜리 8레인과 샤워실, 탈의실 그리고 2층에는 공연장과 전시실을 넣겠다라고 계획이 해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건물에 보면 소공연장도 있고 전시실도 2개 있고 뭐 이렇게 돼서 문화센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지만 이게 복합화되면서 문화의 이 포션이 상당히 작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 시설을 넣는 것도 주민분들과 이제 협의해서 넣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그 복합센터 오늘 동의안을 올려주신 게 복합센터로 가는 것에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인지 이 안에 어떤 시설을 넣겠다고 하는 것까지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우선 여쭙고 싶은데요. 이후에 복합센터로 가는 것을 여기서 동의를 하면 이후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건지는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인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공유재산 심의를 끝나고 투자 심사 도에도 올려야 되고 요게 이제 확정되면은 추경에 이제 예산을 이제 건축 기본 기획하고 설계 공모 12억을 확보를 해서 또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실시 설계 시에 또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복합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공유재산 심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안에 수영장을 25m짜리 8레인을 넣을지 50m짜리 4개 레인을 넣을지 공연장을 2개를 넣을지 소공연장을 더 넣을지 이거는 이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고 오늘 동의안에는 생활문화센터를 생활문화체육센터로 변경하는 것만 동의해줘라 이 내용입니까? 제가 그 네. 녹색건축 사업과에서 이제 사업 네. 공사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네. 저희도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이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당초에 그 배달의 체육센터 그러니까 경찰서 부지 옆에도 수영장 시설이 들어가는 걸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따로따로 건물을 2개를 인근에 공공건축물을 따로따로 짓는 것보다 하나를 크게 져서 2개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그 활용도를 높이자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복합화를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당초 목적 그 체육 시설이 수영장이기 때문에 수영장이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수영장으로 기본 계획은 지금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에서는 전시하고 이제 뭐 지금 공연장이라 그래서 지금 지금 남부 문화예술회관처럼 대공연장, 소공연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소공연장 규모로 해서 대공연장처럼 객석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높낮이를 두고서 평형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연 시설을 좀 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이 뭐 2개, 3개 많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주변에 그 남부 문화예술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근에서 가볍게 그러니까 크지 않은 소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거는 또 이제 전시 시설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그 복합화를 하면서도 지금 할 수 있고 지금 사업비가 2개 용도가 합쳐지면서 한 90억이 지금 저희 사업비로는 저희가 추정 사업비로 한 90억이 드는데 당초에 문화센터 부분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공영주차장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체육시설 사업비도 사업비 총 사업비가 한 저희가 파악한 거는 49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거는 이제 공사를 안 함으로써 사업비가 또 세이브되는 입장도 있고 어디 공사를 안 하면서요? 체육시설이요. 당초에 체육시설. 예. 그게 이제 저희가 그 확인한 결과로는 한 490억, 50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금액이지만은
그 공사를 안 함으로써 이쪽 한쪽으로 몰면서 90억 갖고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합화를 하는 게 맞다고 이제 해서 파악을 해서 사업을 근데 그 진행을 논리는 했습니다. 체육시설에 1,700평의 체육시설을 설치를 안 했을 때 맞는 논리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 말고 수영장을 뭐 혹시 제외한, 수영장을 더 제외한 많은? 뭐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문화 시설이 들어가든지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별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뭐 지금 거기는 저도 아직 뭐를 뭐 물론 현재 체육 시설 용지로 돼 있지만은 무슨 용도가 확실하게 사업 계획이 구상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어느 단계에서 픽스가 되죠? 설계 단계에서? 지금 이제 기획 이제 저 투자 심사 때 무슨 시설이 들어가겠다. 지금도 수영장, 전시시설, 이제 공연장 이런 규모로 들어가겠다.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공개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지만 투자 심사도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가겠다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용도나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뭐 면적까지는 확정을 못 받더라도 이런 시설이 주 용도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단계인 그 설계 공모안을 만들 때는 사실상 어느 규모까지 용도까지 지정이 돼야 되는 거죠. 다음 달에 2023년 3월 달에 지금 경기도 투자 심사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미 안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지는 정해져서 세부적으로 제출이 돼야 뭐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럼 주민분들이 수영장이 아니고 다른 걸 넣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쭈면요. 이거를 작년도에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태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각 과와 국장님이 노력을 하셨고 그러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주민분들이 원하는 거를 넣겠다라고 확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분들에게 이것이 당신 주민분들이 결정한 사안입니다라고 공표가 되고 합의가 된 다음에 넣어야 되는 상황 이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근데 다음 달에 2023년 3월 달에 투자심사 제출하십니다. 그럼 이미 서류가 작성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주민분들은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행정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넣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하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586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영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영장이 원하신 분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수영장도 그 주민들의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건가요?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용역 완료된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 용역은 지금 건축 기본 구상은 3월 언제쯤? 이 설문조사는 용역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별도로 했습니다. 용역 형태로 설문조사를 용역 형태로 진행된다고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요. 그 난리통에 국장님이 그리고 시의원들이 주민분들과 협의하고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이후에는 그냥 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러면 사업 못 갑니다. 주민분들 동의 못 얻어요. 예.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주실 말씀 없으시면 질의 마치려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이 사업 가는데 토지 매입해야 된다고 급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주민분들 설득하고
주민분들 의견 들어서 설치하겠다고 막 설득 말씀드려서 부지 매입비를 145억 8,941만 3천 원을 세웠고 이것으로 부지 매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76억 1,600만 원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나요? 예. 부지 매입 완료. 작년에 추경 때 세워진 145억 8,941만 3천 원 전에 부지가 일부 매입이 되어 있었습니까? 요건 부지 일부가 매입 안 됐고 그 이후로 추가로 이제 30억이 필요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부지 매입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30억을 가져다가 부지 매입을 했어요? 원래 잡혀 있었던 예산입니까? 30억이? 여기 예산 이거 부지 매입 비용으로 문화예술과에? 추가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서 말씀 주십시오. 저희는 분명히 작년 추경에 이 부지를 서둘러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145억 8,9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지금 보면 176억으로 한 30억 거량을 더 태워서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고 지금 보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예산으로 추가로 매입을 했는지 아니면 기존에 30억 가량의 매입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완 답변 드리는데요. 아까 네. 설문조사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 용역이 2월 18일 날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미리 말씀을 주시고 설득을 주시고 설명을 주시고 주민분들에게 저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지금 와서 오늘 이거 동의하면 이대로 갑니다. 주민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거를 설문조사해봤는데 수영장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될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네. 이거 외람단 말씀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100% 수용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수영장이 지금 설문에 많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수영장은 지금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면 행정타운 건립을 위해서 우리 시에 지금 그 팀이 구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녹색건축과 산하에 네.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죠? 지금 팀장 1명하고 팀원 1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자체 1명 팀장으로 진급을 하면서 네. 그 요번에 인원 추가 없이 내부적으로 그 자리 배치 이제 그 내부 그 팀 배치만 조정을 하면서 네. 인원 증가 없이 했습니다.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정타운 건립하고 할 때 타 시군이나 이런 케이스들도 그 정도의 규모로 팀이 꾸려집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 현황이나 이런 규모로 봤을 때 그 이제 팀 자체보다는 이제 과 단위로 움직였던 거고요. 네네. 지금 뭐 이제 그 시청이나 뭐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뭐 과 단위 정도로 해서 왜냐면 이제 추후에 그 이전할 때까지 업무를 해서 임시기구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행정타운 건립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평택의 어떤 백년지대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는 팀 수준의 이 어떤 TF 개념으로는 어떤 이 행정타운 건립이 어떤 완전한 사업으로 완벽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국장님께도 좀 건의드리고 싶고 향후에 뭐 그렇게 그 팀에서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라도 같이 조인해서라도 뭔가 그림이 다시 그려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5,000평 부지 대지 위에 그 시청사와 의회가 지어지게 됩니다. 약간 축소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저희가 설계 나중에 향후에 설계 단계에서는 좀 어떤 여백을 둘 필요 있다라는 의견을 좀 부서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향후에 우리 평택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고 또 시대적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부지가 향후에 활용될 수 있는 부지가 분명히 남겨져야 된다. 여백이 공간이. 그런 의견을 좀 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그 저희가 2024년 상반기 설계 착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이 그 전에 들어가고 하는데 의회 건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지금 이제 이제 요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네. 끝나면은 네, 이제 네. 그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제 세부적으로 면적이나 이런 거를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그 기획 영역을 하면서 면적이랑 세부적으로 뭐 이제 시청사도 뿐만이 아니고 의회 청사도 세부적으로 뭐 회의실 개소수 그다음에 공용 공간 이런 걸 명확히 나눠 가지고 네. 세부적으로 지금 그 계획돼 있는 면적을 지금 해서 4,568제곱미터 지금 그 계획돼 있는 부분인데 그 면적에 맞춰 가지고 그 지금 배분을 하고 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계시지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지만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향후에 이 부분이 설계가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꼭 싶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가 나와야 됩니다. 뭐 잘. 저희도 이제 그 업무를 네.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 뭐 물론 일반 그 공공 이제 의회 네. 이제 이 행정타운 말고도 관련 부서와 사용자들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하고 사용 부서하고의 꼭 뭐 이렇게 회의를 갖추고서 그 공정 회의를 합니다. 설계 때도 그래가지고 그 반영이 많이 되고 있고 한 평균 한 2주에 한 번씩은 네. 그 공정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네. 그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의회에도 어떤 나름의 TF를 좀 요구하셔서 TF가 구성이 되고 함께 그 연동하는 회의 뭐 저희가 관여를 막 100% 하겠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의견을 어떤 일관되게 받을 수 있는 창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저희도 이제 그런 전담할 수 있는 이런 그 TF팀이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창구가 그렇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단일화되는 게 가장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소통하고 협의하고 네. 회의 일정 통보하면은 자체적으로 이런 운영이나 해가지고 언제 이제 일정이라는 걸 협의하기가 가장 편하거든요. 네. 저희도 업무 추진하기에 네. 꼭 그런 절차를 사전에 할 수 있는 여건을 통보해드리면 구성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일정을 주셔야 의회에서도 그 TF가 꾸려지면 많은 벤치마킹 견학들을 국내에 있는 의회들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서 어떤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일정을 좀 주셔야 돼요. 사전에. 예. 예, 알겠습니다. 돼서 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지 않고 예. 그 이제 그 투자 심사 때부터 해가지고 예. 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만약에 오늘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정은 어떻게 조정이 되죠? 공개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이후에 진행될 게 이제 투자 경기도 심사 투자심사 제출이 딜레이 되겠죠? 예, 그것도 그렇고 추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될 게 이제 공유재산 건축 기본 계획하고 이제 추경을 통해서 설계 공모나 이런 게 추가로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좀 많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만이라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제 다음은 공유재산 심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2월 회기에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4월 회기 때 올라왔어요.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일정이 2달만 미루면 되는 겁니까? 일단 추경 일정하고 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가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그 경기도 투자심사는 1년에 4번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4월에 그 공유재산 이 승인이 되면은 바로 이제 그 6월이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전에 한 달 그 투자심사 한 달 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나 이런 걸 또 승인된 공유재산 승인된 그런 자료를 갖고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투자심사가 하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뭐 한 9월이나 10월, 12월로 넘어갈 수밖에 네. 없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